형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지만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가장 멀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대화 주제는 평생을 갈라놓는데요. 형제 사이가 멀어지는 대화 주제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많이 공감하실 내용인데요. 형제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대화 주제는 바로 돈입니다. 나 애들 결혼할 때 집 해줬잖아. 이 말을 듣는 순간 비교표가 바로 펼쳐집니다. 한쪽은 나는 우리 애들한테 못 해줬는데 라는 죄책감에 마음이 작아지고, 다른 한쪽은 그 정도도 못해? 라는 뉘앙스로 우월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표정은 웃고 있어도 속마음은 이미 무너지죠. 또 요즘 너 얼마나 버냐? 라는 질문. 이 말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상대는 은행 잔고를 들춰보는 듯한 기분에 불쾌감을 느끼게 돼요. 그 외에도 너네는 병원비 얼마 보태줬어? 에이, 그것밖에 못했어? 요즘 많이 어려워? 라는 말은 절대 조언처럼 들리지 않죠. 그저 능력을 평가당하고 책임을 추궁받는 듯한 잔인한 시험지로 느껴져요. 그러한 말 한마디로 형제 사이의 온도는 급격히 차가워지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돈 이야기는 언제나 서열을 만드는데요. 누가 더 많이 해줬는지, 누가 덜 해줬는지, 누가 잘 살고 누가 힘든지, 형제 사이의 평등한 관계는 사라지고 가족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순위표가 매겨집니다. 도와주지 못한 사람은 미안함 때문에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되고, 도움을 준 사람은 은근히 자랑하며 거리를 만듭니다. 결국 함께 웃어야 할 자리에서조차 경계심과 불편함만 쌓이고 말죠. 여러분, 돈 이야기는 형제 간에 오히려 거리를 만드는 주제인데요. 자랑하려고 말한 것이 아닐지라도 오랫동안 서운함으로 남고, 무심코한 비교는 평생 서로의 간격을 벌려버립니다. 형제라는 이름도 돈 앞에서는 쉽게 흔들리고, 심지어는 남보다 더 멀게 느껴지기도 해요. 가족 모임에서 돈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집일수록 정서적 만족도와 신뢰지수가 눈에 띄게 낮아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를 꺼낼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멈춰야 합니다. 한마디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형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형제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건 돈이 아니라 돈을 넘어서는 배려와 말의 태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애 이번에 승진했잖아. 너희 애는 아직 준비 중이야? 그 나이면 이제 이 정도는 벌어야지. 자식 이야기는 단순한 근황 보고처럼 시작되지만 듣는 순간 곧바로 비교와 평가로 바뀝니다. 특히 형제 사이에서는 훨씬 더 민감하게 다가오는데요. 가까운 가족이라 더 편하게 말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가족일수록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압박, 열등감, 상처로 깊게 남습니다. 자식의 성취는 곧 부모의 성적표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우리 애는 잘한다는 말 속에는 너희 애는 아직 아니다 라는 그림자가 따라오죠. 남 앞에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비교당한 기분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자식을 평가하는 건가? 내가 부족한 부모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스치면서 대화의 온도는 점점 식어져요. 가족 모임에서 자식 얘기가 시작되면 처음엔 분위기가 화기애애 보입니다. 우리 애 이번에 상 받았잖아. 이번에 직장에서 인정받아서 승진했어.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자리는 자연스럽게 성적, 직장, 연봉, 순위표로 변합니다. 잘된 집안은 미소가 번지지만 아직 준비 중인 집안은 대답을 피하거나 웃음으로 넘기죠. 결국 누군가는 불편함을 이유로 다음 모임에는 나오지 않기도 해요. 자식 이야기는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순식간에 비교의 칼날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식 이야기는 조심해야 하는데요. 굳이 비교할 필요도 평가할 이유도 없어요. 형제 사이에서 필요한 건 누가 더 잘 키웠나라는 대결이 아니라 서로의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이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잘 가고 있으면 됐지 뭐. 이 짧은 한마디는 상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서로의 자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너 옛날에 나한테 그랬잖아. 그때도 네가 문제였어. 그때 네가 잘못했잖아. 기억나지? 형제 사이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들인데요. 어릴 적 기억은 때로는 웃음이 되지만 꺼내는 방식에 따라 오래된 상처를 다시 찌르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벌써 수십 년 지난 일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다가와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가 남아도 이미 돌이킬 수 없고
네가 잘못했잖아 라는 말은 결국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대화는 과거로 끌려 내려가고 지금 이 순간의 따뜻한 공감은 사라져요. 형제 사이는 어릴 적부터 부딪히며 싸우고 자라온 탓에 과거를 들추면 끝이 없는데요. 장난처럼 던진 말 한마디, 작은 오해, 사소한 다툼까지 돌이켜보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에겐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야기는 웃자고 시작했는데 울음과 서운함으로 끝날 수 있어요. 특히 가족은 평생을 함께하기 때문에 옛날에 너가 그랬잖아 라는 말은 친구에게 하는 농담보다 훨씬 무겁게 다가옵니다. 형제는 웃으며 넘겨야 할 상황에서도 더 날카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의 무게가 더 크게 실리기 때문이에요. 과거를 들추는 대화는 결국 현재의 관계를 옭아매는 족쇄가 됩니다. 서로의 신뢰는 줄어들고 또 그 얘기구나 라는 피로감만 쌓일 수 있어요. 형제 관계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온도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한 대화, 따뜻한 시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형제 사이에서 필요한 건 오래된 상처가 아니라 오늘의 웃음과 내일의 평온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넌 왜 엄마한테 그렇게 해? 간병은 네가 더 해야지. 넌 시간 많잖아. 이 두 마디는 형제 사이의 마음을 단숨에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모님 이야기는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의무와 책임, 그리고 경제적 부담까지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간병이나 생활비 같은 문제는 형제 사이에서 감정해고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죠. 형제 중 누군가에게만 의무가 쏠릴 때 그 무게는 곧 서운함으로 바뀝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쌓이면 그동안 쌓아온 정마저 빠르게 식어버릴 수 있어요. 반대로 의무를 요구하는 쪽도 불만이 남는데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넌 왜 못 도와? 이렇게 서로의 시선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부모님을 위한 대화가 결국 형제 사이의 전쟁으로 번져버립니다. 문제는 부모님 이야기가 단순히 일의 부담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속에는 각자의 생활 형편, 시간 사정, 심지어 오래된 가족의 감정사까지 뒤엉켜 있어요. 그래서 한쪽의 말 한마디가 다른 한쪽에겐 너는 불효자라는 낙인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결국 부모님을 잘 모시자는 대화가 서로를 비난하는 공격으로 변해버려요. 형제 사이에서 부모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강요가 아니라 공정입니다. 무거운 책임을 혼자 떠안기보다는 작은 역할이라도 공평하게 나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배려가 모여 형제 사이를 지켜주고 부모님 앞에서도 후회 없는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넌 왜 아직 그것밖에 못했어?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러고 살아? 심지어는 왜 그렇게 거지같이 살아? 같은 직설적인 말까지. 형제 사이에서는 더 솔직해도 괜찮다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가족이니까 뭐든 말해도 된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는 비교와 평가는 가장 깊은 열등감을 만들고 가장 빨리 거리를 벌립니다. 비교는 순간적으로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상처만 남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인가? 라는 패배감. 이 두 가지는 형제 사이에서 웃음을 앗아가고 남는 것은 서로를 피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죠. 또한 비교에는 은연중에 서열이 숨어 있는데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넌 아직이야. 이 말 속에는 나는 위, 너는 아래라는 메시지가 깔려 있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 서열은 곧 불신으로 이어져요. 더 이상 대등한 관계가 아니게 되는 순간 대화는 경쟁이 되고 만남은 의무로 변합니다. 사실 형제자매는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친구이자 동반자인데요. 굳이 비교와 평가로 점수를 매기지 않아도 서로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무겁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이에 필요한 건 충고보다 격려, 비판보다 위로예요. 넌 왜 아직 거기 있니? 라는 질문 대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겠다 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넌 왜 그래? 라는 평가 대신 너 나름의 길을 잘 가고 있구나. 대단하다 라는 인정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줘요.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했는데요. 말 한마디가 마음을 천국으로도 지옥으로도 만든다. 형제 사이의 대화는 충고보다는 질문, 평가보다 경청입니다. 요즘 배우고 있는 거 있어? 이런 건 언제부터 좋아했어? 다음에 나도 좀 가르쳐줘. 이런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여러분은 그동안 형제자매와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혹시 나도 모르게 상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는 습관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는 비교와 충고 대신 격려와 질문으로 형제의 마음을 열어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멋진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